안녕하세요. 배장현 편입영어입니다. 오늘은 23학년도 성균관대학교 인문계 28, 29번을 다뤄 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포인트는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 요지 문제, 즉 메인 아이디어 혹은 메인 포인트를 묻는 문제와 일치, true, not true, 풀이는 다르다라는 사실을 숙지하는 것입니다. 요지를 물을 때 출제자는 글을 읽고 수험생이 what, 즉 이 글은 무엇에 관한 글이냐, 그걸 토픽 혹은 주제라고 합니다. 무엇에 관한 글이냐, 그게 how, 그 무엇이 어떻다는 거냐, 즉 토픽을 설명해주는 핵심 개념, 이 두 가지를 분석하고, 분석이라는 건 나누는 거죠. 분석한 다음 그것을 종합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을 합치는 거죠. 분석이란 나누는 것이니까 요 what과 how를 각각 분석한 다음에 종합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종합한 것을 줄여서 축약하면 그게 제목이 되는 것이고, 축약하지 않은 채로 문장으로 만들면 그게 요지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강의 현장에서 요지를 출제자가 물었는데 문제풀이를 마치 일치 불일치 문제 풀듯이 선택지를 고르고 있는 학생들을 자주 보았습니다. 절대 그런 실수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중요 개념 어휘 조금 많으니까요.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금리를 우리는 interest rate라고 합니다. 그러면 high interest rate 그러면 고금리가 될 것이고, low interest rate라고 하면 저금리가 되겠죠. 자, 예문 있으니까 참조하시고요. 자, 서비스는 여기서 동사입니다. 서비스는 보통 명사로 쓰시면 동사로 사용되면 이렇게 pay interest, 빌린 돈에 대해서 이자를 지불하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 뎁트를 했다라는 얘기는 내가 빌린 원금과 이자 등 한마디로 빚을 갚는 것,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문 참조하시고요. prolong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prolong이라는 것은 뭔가를 오래 지속시키다, 장기적으로 끌고 가다라는 뜻이니까 이것을 ed를 붙여서 분사형 형용사로 만들면 뭔가 오래 지속되는 장기적인이라는 뜻이 되겠죠. 자, boom, 경제 호황을 말합니다. 생산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소비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경제 상황이죠. 자, nudge, 원래 nudge라는 것은 이렇게 팔꿈치로 살짝 쿡 찌르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nudge one's way 그러면 이게 사람들을 밀치며 나아가는 모습을 말하거든요. 근데 nudge up이니까 살짝 쿡의 느낌을 살려서 대폭은 아니고요. 소폭 상승하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public은 공공이라는 뜻이고 person은 지갑이라는 뜻이니까 우리 모두의 지갑, 다시 말해서 누구 개인의 금고가 아닌 국고를 말합니다. 나라 재산. 자, subsidy는 보조금이죠. 국가가 뭔가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면서 주는 것을 말해요. subsidize 그러면 그런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죠. 이 out이라는 접두사가 동사 어근 앞에 붙으면 뭐뭐보다 더 뭐뭐하다라는 뜻을 가져요. 예를 들어서 weigh가 무게가 나가다 혹은 중요성이 있다는 뜻이니까 뭐뭐보다 더 크다 혹은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하게 되겠죠. 비슷한 말로 outperform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perform이 실적을 내다 성적을 내다니까 누구누구보다 성적이나 실적이 뛰어나다. do는 하다니까 누구누구보다 더 잘하다. number는 숫자가 많다니까 누구누구보다 숫자가 더 많다. live는 살다니까 outlive는 누구누구보다 오래 살다. 이렇게 되겠죠. revenue는 정부가 벌어들이는 수입입니다. 주로 세금을 통해서 이 세입을 충당하겠죠. rampant라는 것은 이렇게 달갑지 않은 어떤 것이 억제되지 않은 채 마구 번성하거나 퍼져나가는 모습을 말해요. 우리나라 말로 만연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 주어가 이렇게 안 좋은 거예요. 시럽 같은 것이 만연해 있다. 자, 프롬프트는 형용사일 때도 있고 동사일 때도 있는데 우리 본문에서는 동사로서 이런 뜻으로 촉발하다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형용사일 때 즉각적이다 혹은 신속하다 다 알아두시고 예문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ditch라고 하는 것은 원래 또랑이죠. 또랑 배수로입니다. 배수로인데 이걸 동사로 사용되면 그렇죠. 또랑에 우리는 뭘 버리잖아요. 별로 우리가 원치 않는 것, 더러운 것을 버리잖아요. 그래서 사람한테도 이런 표현을 쓰면 찾다는 말이 됩니다. 자, infrastructure는 사회 기반 시설이죠. 뭐 전기라든지 항만이라든지 상하수도 시설이라든지 철도라든지 이 사회가 온전하게 굴러가기 위해서 기능하는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을 말합니다. 주로 정부가 이 인프라스트럭처를 건설하죠. 북도드다 스케블. 별로 중요치 않은 문제에 대해서 드자비하고 목소리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옥신각신 티격태격. 자, promising이라는 단어 나오죠. 요거는 유망한, 전도 유망한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토들러는 아장아장 걷는 아이고요. 이 아장아장 처음으로 걷는 아이의 걸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halting, 자주 멈춰 서게 되겠죠. 그래서 halting이라는 것은 중단될 겁니다. 즉 아이의 걸음이 멈춘다는 건 넘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halting step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성공하기 쉽지 않은, 처음부터 성공하기는 쉽지 않은 어떤 면에서 실수나 실패가 전제되어 있는 시도죠. 중단이 예상되는 시도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나오면 홀팅 스텝스를 한다는 것은 아직도 상황은 어렵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뉘앙스가 잠재되는 겁니다. nil, 없다는 뜻이죠. 네거티브는 뜻이 참 많은데 여기 우리 본문에서는 적자가 났다는 뜻입니다. 더하기 빼기를 한 결과값이 마이너스 값이 나왔다는 뜻이에요. 어떤 숫자나 양이. 자, efficacious는 effective와 같은 뜻입니다. heartening이라는 것은 원래 hearten이라는 동사가 용기를 북돋우다라는 동사예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아시겠죠. heart가 원래 명사 심장이고요. 여기에다 동사와 미사 en이 된 거예요. en은 make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장을 더 어떤 강하게 만들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용기를 북돋우다인데 여기에 다시 ing 형태가 붙어서 형용사가 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용기를 북돋아주는 이런 뜻이 되겠죠. outright, 노골적이다 그럴 땐 보통 뒤에 안 좋은 단어가 오고요. 전면적이다 그럴 땐 좋은 뜻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뉘앙스 예문과 함께 참고해두시고요. 여러분 struggle을 보통 투쟁하다라고 해서 좋은 뜻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영영사전을 보셔야 합니다. 지금 보시면 뭔가 어렵거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어떤 일에 대처하기 위해 혹은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해 해내기 위해 매우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struggling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뭔가 어려운 상황을 개척하고 해결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몹시 애쓰고 있는 상황이니까 전반적인 이 느낌, 뉘앙스를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short 그러면 좌절시키다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자, 텍스트로 먼저 가죠. 성균관대인데 빈칸 문제 하나랑 그 다음에 메인 포인트, 메인 아이디어 문제를 물었군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무엇에 관한 글이냐, 그게 어떻다는 거냐. 자, 무엇에 관한 글이죠? 그렇죠. 나이제리아의 경제 상황에 관한 글이죠. how, 그것이 어떻다고요. 그렇죠. 오일 캐시에 너무 의존하는 경제 구조라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글이거든요. 자, 형광펜으로 찍독찍해 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수준이 도달했다. almost 거의 21%에. 그럼 좋아요, 나빠요? 물가가 21%나 올랐다는 말이에요. 지난 9월에 17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17년 만에 가장 높은 21%까지 도달했다. 이 인플레 물가 상승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will require 필요할 것이다. 금리를 더 높여야 할 것이다. 그렇죠. 원래 물가를 잡는 데에는 금리를 높여야 됩니다. 그래야 시중에 풀려있던 자금들이 은행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물가가 잡히게 되죠. 자, 그럼 금리를 높이는 것이다. 그러면 servicing debt, 채무를 갚아야 하는 것이 걱정거리다. 왜냐하면 정부는 채무를 갚을 돈이 없기 때문이다. 자, 정부의 돈은 세금이 단데 문제는 세금을 거의 걷지 않기 때문에 국가 채무를 갚을 방법이 없다는 거죠. 즉 채무가 왜 생겼을까요? 퍼주기를 했기 때문이에요. 읽어보면 정부가 포퓰리즘 정부란 말이죠. 포퓰리즘. 그러니까 당장 있는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서 퍼주기를 한다는 거죠. 퍼주기식 정치를 하게 되면 결국 정부의 빚은 쌓이게 되고 이 정부의 빚을 갚기 위해서는 세금을 또 걷어야 되는데 세금을 거둘래니까 또 뭐예요? 선거에서 질 것을 인기를 잃고 선거에서 정권을 잃을까 봐 세금도 걷지 못하는 거죠. 퍼줄 거는 제대로 국민들한테 퍼주면서 세금은 걷지 못하니 뭐가 요원하다? 그렇죠. 빚을 갚는 것이 요원하다 이런 말이죠. 자, 심지어 장기간의 오일 호황 즉 국제 원유 가격이 호황을 누렸음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 지금까지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Issue not of growth. 그렇죠. 원유 이 장기간의 원유가 호황이 이수로 받는 거예요. 원유가 호황은 성장을 소폭 상승시키기는 할 것이지만 그러나 높은 원유 가격이 오히려 국고를 상하게 하고 있다.
자, 국고가 상한다는 얘기는 아까 뭐랑 통해요? 그렇죠. 정부가 빚을 갚기 어렵다. 국고가 비어있다. 나라 재정 살림이 엉망이다라는 게, 그리고 세금도 걷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세금도 걷지 못하고 국고 상황도 안 좋다. 근데 지금 읽은 내용은 약간 이해가 안 돼요. 원유를 생산해서 원유 가격을 많이 받을 수 있으면 국가 재정이 튼튼해져야 될 텐데 왜 높은 원유 가격이 오히려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는 걸까요? 이유가 뒤에 나오죠. 아프리카의 가장 최대 산유국인 나이지리아는 그렇죠. 연료 가격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거죠. 퍼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리터에 1,500원 받아야 하는, 원화를 써서 미안해요. 자, 그냥 한국 기준으로 1리터에 1,500원을 받아야 적정 가격인데 이 중에 500원을 정부에서 부담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은 1,000원만 주면 1리터를 산다는 거죠. 그럼 이 500원의 세원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다 정부의 빚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금도 안 거두니 이 빚을 갚을 길이 요원하다는 거죠.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제. 자, 그렇죠? 이러한 포퓰리즘식 퍼주기 때문에 국제 원유 가격이 높아서 호황을 누린다. 산유국이 호황을 누려도 그것이 국가 재정을 개선시키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악화시킨다는 거죠. 왜? 보조금 때문에, 보조금으로 다 나가니까.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의 비용이 그렇죠? 추가적인 수입보다 더 크다. 뭐 그렇죠. 높아진 원유 가격. 자, 그래서 국제 시장에 나가면 나이지리아에 원유를 팔아서 돈 많이 벌어오는데 문제는 그렇게 벌어온 돈보다 나가는 비용, 뭘로 나가는 비용? 보조금, 연료 보조금으로 나가는 비용이 더 크다는 거죠. 따라서 그 결과는 뭐겠어요? 원래 우리가 코스트 베네핏 이퀘이션을 해야죠. 비용 편익 분석을 해보면, 비용 편익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이 문장의 상황을 비용 편익 분석해보면 뭐예요? 베네핏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국제 원유가 가격 상승에서 온 베네핏이죠. 그런데 그렇게 벌어들인 돈이 다 뭘로 나간다고요? 보조금으로 다 나간다고. 그러니까 보조금이 더 크거나 혹은 양쪽이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같으면 뭐가 없어요? 순수 효과가 제로일 것이고, 만약에 부등호가 코스트 쪽으로 더 커지면 오히려 뭐가 되겠어요? 적자겠죠. 네거티브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답정너로 말씀드리면 지금 부등호가 어떻게 되면, 자, 코스트 쪽과, 자, 코스트는 어디로 나가요?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네핏은 어디서 얻어온 거예요? 국제 원유가가 상승해서, 국제 원유가가 상승해서 얻게 되는 이익이에요. 그런데 이 둘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비용과 편익이 똑같으면, 그렇죠, 얻게 되는 이펙트는 닐이 될 것이고, 만약에 부동호가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적자겠죠. 네거티브가 될 거예요. 네거티브가. 그래서 정답은 답정도로 요거예요. 닐 or 네거티브가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이 문장 지우고 한번 다시 해석해 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의 비용이 추가적인 수익보다 더 큽니다. 국제 원유가 상승에서 오는 이익보다 더 큽니다. 따라서 순수 효과는 없거나 오히려 적자라고 자인 아메드라고 하는 재무부 장관이 말합니다. 만연해 있는 도둑질이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이 도둑질이라는 건 원유 도둑이에요. 원유를 아예 이 도둑질을 해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인데, 그렇죠. 이 넓은 국토에 원유 기름이 나는 지역에서 공무원과 짜고 이 도둑질을 하는, 대규모로 도둑질을 하는 그런 집단이 있습니다. 이들이 기름을 빼돌리는 거죠. 그것을 이렇게 오일 세프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락에서는 다 뭐예요? 그렇죠. 물가가 21%나 뛰고, 그 다음에 그렇죠. 국가 채무는 점점 쌓여가고, 세금은 못 걷고 있고, 포퓰리즘 때문에, 다음번 선거 걱정 때문에 국제 원유가가 상승해서 좀 경제 성장이 하나 했는데 그거 다 보조금으로 퍼주고, 그러고 만연해 있는 부패로 인해서 원유 도둑질이 만연해 있고, 다 모두 뭐예요? 그렇죠.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걸 말해주고 있죠. 이 모든 상황이 원데이 언젠가 정부로 하여금 프롬프트 촉발시킬지 모릅니다. 보조금 우리 포기하자. 포기하자. 보조금 주지 말자.
그리하여 그 여윳돈이 생긴 것을 어디에 쓰자? spend 어디에 쓰자? 더 나은 가능성에 쓰자. 경제 성장을 위한 예를 들어서 사기반 시설에 투자하자. 철도, 항만 이런 거 건설해서 경제를 일으키자. 우리나라도 뭐예요? 경부고속도로 세우면서 경제 발전이 시작됐거든요. 교육에 투자하자 이런 식으로 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기서 보셔야 될 건 might예요. 언젠가 그렇게 할지도 모른다는 추측이고 가정이지 아직 현실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declining 원유의 중요성이 감소하게 되면 역시 가정법이에요. might 어쩌면 나이지리아가 그렇죠. 지금의 현재의 모델, 지금 현재의 모델을 정리해봐요. 뭐예요? 그렇죠. 기름 파서 기름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그 수익을 뭐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그리하여 그 보조금 지급해서 인기에 연연하며 정권을 유지하는 정권이 바뀌어도 똑같다라는 거죠. 뭐 A 정당이 정권을 잡아도 퍼주기 하고 B 정권 야당이 다음 선거에서 이겨서 또 정권 잡아도 똑같이 퍼주기 한다는 거죠. 이러한 현재의 모델로부터 shift away 벗어날지는 모른다. 이니치 지금 현재의 경제 모델 자 휘치한테 가서 물었어요. 너의 선행사는 누구니? 그랬더니 지금 현재의 경제 모델이죠. 지금 현재의 경제 모델에서 정치 엘리트들은 뭐야 옥신각신 싸우고 있어요. 오일만이 이 기름을 팔아서 번 돈에 관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뭐 하고 있어요? 정작 국민들은 무시하고 있다는 거죠. 엘리트들의 밥그릇 싸움이라는 거죠. 이렇게 오일을 팔아서 벌어들이는 쉬운 돈이 없다면 그들은 그렇죠. 지금 계속 가정법이에요. 그들은 어쩌면 나머지 경제를 진작시키기 위해 애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오히려 독이라는 거죠. 나이지리아 바깥에서 보면 우와 원유가 많아서 잘 살겠다 했는데 오히려 나이지리아의 경제 발전을 갉아먹는 어떠한 요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손쉽게 벌어들이는 오일마니가. 그래서 그 오일마니가 없어지면 오히려 경제가 더 발전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2023년도 보게 될 거예요. 홀팅 스텝 그렇죠. 머뭇거리며 나아가다 중단되는 걸음을 보게 될 거예요. 기껏해야 이 모든 상황을 위해 이 모든 상황은 바로 이거죠. 그렇죠. 원유가에 의지하지 않고 원유 판 돈에 의지하지 않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전략을 향해 나아가는 아주 머뭇거리는 몇 걸음에 불과할 거라는 거죠. 자, 이거는 무엇에 관한 거래요? 그렇죠. 원유 판매와 그 원유 판매에서 들어온 돈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이 포퓰리즘 정권, 포퓰리즘 경제 운용으로 인한 나이지리아의 경제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것이 어떻다고요? 지속될 것 같다고요. 추적될 것 같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정너로 말씀을 드리면 나이지리아의 경제는 여전히 버둥거릴 것이다. 아까 이 스트라이글의 뜻을 뭐라고 그랬어요? 아주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여 그 문제 해결을 위해 애쓰더라도 대단히 힘들게 노력해야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이지리아의 경제 상황이 사실 내년에도 그렇게 밝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글이잖아요. 자, 28번의 선택지 전도 유망하다. efficacious 아주 효과적이다. heartening 우리의 심금을 울린다. outright 노골적이고 전면적이다. 아니겠죠? OCAS는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거는 본문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일부 세력이 있겠죠. 아까 스퀘블이라고 했으니까 옥신각신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죠. 즉 썩 틀린 말은 아닌지 요지는 아닐 거예요. 그 다음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최대의 산유국이다. 맞지요. 이건 true예요. 그런데 이 true한 정보가 요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의 학습 포인트가 뭐라 그랬죠? true, not true 풀듯이 요지 문제를 풀어서는 안 된다. 자, 그 다음 오일만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좌절될 위험에 처했다. 그렇죠. 좌절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아까 오일만이를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 진영들과 그걸 반대하는 진영들이 계속 스퀘브 티격태격하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썩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이게 요지일 수는 없잖아요. 나이지리아는 오일만이를 인프라스트럭처에 쓰고 있다. 이건 아예 not true죠. not true죠. 그렇죠? not true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아까 학습 포인트 요지와 일치 문제 풀이를 헷갈리지 말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이단락에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가정법을 여러분 유념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찬찬히 한번 더 복습해 보시기 바라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